자, 11번 문제 할게요. 다음은 액틴 단량체 농도에 따른 카이네틱스다. 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수업 시간 했으니까 해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액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액틴 농도가 증가하면 그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동글동글한 G 액틴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CC 농도 이하일 때는 그 주변에 액틴이 있더라도 서로 중합하진 않기 때문에 F 액틴은 없죠. 그러다가 CC에 도달하게 되면 걔가 F 액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 했듯이 여기에 주변에 이 G 액틴이 예를 들어서 5개 있을 때까지 더 이상 F 액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6개, 7개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냥 녹아 있고 나머지 2개가 F 액틴을 형성하기 때문에 7개가 되면 2개가 F 액틴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5개는 그냥 그 주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틴을 많이 넣어주면 그 넣어준 만큼이 F 액틴, 섬유상 액틴이 되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G 액틴의 농도는 계속 CC의 농도대로 유지된다고요. 이 데이터 네. 안 한다고 또 설명하네.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양쪽 끝에서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르더라. 그래서 CC 농도일 때는 수업 시간에 했죠? 플러스 말단에서는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말단은 떨어져. 그래서 한쪽에서 중합되는 것과 한쪽에서 해리되는 게 같기 때문에 이때는 길이는 일정한데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트레드 밀링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 설명했었고. 근데 우리가 각각의 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쪽 말단은 완전히 막아놓은 다음에 실험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말단만 이렇게 노출돼 있다면 여기는 더 중합이 잘 되는 말단이기 때문에 더 농도가 낮을 때 CC 플러스는 0.1 마이크로몰에서 중합과 해리가 같고 이때보다 농도가 높으면 플러스 말단은 더 점점점 길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이 CC보다 낮으면 플러스 말단도 점점점 해리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플러스 말단을 맞고 마이너스 말단을 이렇게 노출되게 하면 마이너스 말단은 해리가 더 잘 되는 말단이니까 0.6 마이크로몰 이상이 될 때만 그 구간에서만 더 늘어나고 그보다 더 농도가 낮을 때는 해리가 더 잘 돼서 짧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그래프의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말단에 결합해가지고 중합과 해리를 모두 막는 단백질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때는 마이너스 말단으로만 중합과 해리가 되겠지. 마이너스 말단으로만 중합과 해리가 되겠죠. 그래프가 틀렸네. 그래서 마이너스 말단으로만 중합과 해리가 되니까 이게 답이 여러분들 그 해설이 없죠. 이 답은 이거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말단으로만 중합과 해리가 되는데 마이너스 말단은 0.6이 될 때까지 답이 잘못됐습니다. 이 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0.6 마이크로몰이 될 때까지는 F 액틴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0.6 마이크로몰이 돼서야 F 액틴이 만들어지더라. 제가 답도 안 드리고 지금 답도 순서가 틀렸네. 그때까지는 그 주변에 용액의 주변에 0.6 마이크로몰 될 때까지는 G액틴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G액틴 그래프는 빨간색 실선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F액틴의 그래프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처럼 된다는 거 이렇게 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말단에 결합해서 중합과 해리를 모두 막는 단백질을 처리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말단으로 중합과 해리가 진행되겠죠. 플러스 말단으로. 그럼 플러스 말단은 더 중합과 해리가 잘 되니까 답이 바뀌었습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이 CC 플러스에 해당하는 농도까지만 G액틴이 증가하고 이때부터 F액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C 플러스 값은 작기 때문에 그 용액에 녹아져 있는 G액틴의 양도 이 아래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답이 아래의 답이고 아래에 있는 답이 위의 답이에요. 자, 이것도 정지해 놓고 이런 그림 좀 그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메가 기출, 아니 여기 4번 한 문제 더 남아 있구나. 이거 왜 냈냐면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착 연접과 위족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세포질 단백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세포 골격은,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세요. 뭐예요? 부착 연접에서 세포 안쪽으로 미세 섬유 있고, 위족 운동에 사용되는 세포 골격 단백질도 미세 섬유죠. 네, 문제 수정해 주세요.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네 문제는 그 메가 기출인데, 한 문제 마지막은 비슷해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여기는 9번에서 11번에 해당하는 건 메가 기출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저랑 같이 안 배운 내용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반 할 때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 기억은 못하니까. 자, 그림은 세균, 9번부터 합시다. 그림은 세균 X에서 발견되는 구조 Y를 나타낸 것이다. 세균 X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림 보니까 내막이 있고 얇은 펩티다글리칸 층이 있고 외막이 있는 이 그림으로 봐서 세균 X는 대장균과 같은 그람 음성균임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조 Y는 우리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세균의 편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후크가 되고, 여기에 구성 단위는 플라젤린이다.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1번 그람 염색을 하면 그람 네가티브, 그람 음성균이기 때문에 보라색이 아니라 분홍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다음에 얘는 세균이잖아요. 세균은 70S 리보솜을 가진다. 이거 꼭 외우라고 했어요. 니은 틀리고, 구조 Y를 구성한 단위체는 플라젤린이다. 이것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틀렸어. 얘는 플라젤린을 이루어졌지 9+2 진핵의 편모의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남은 건 답은 4번밖에 없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이 막사의 공간에서 세포 기질로 수소 이온이 이동할 때 이런 C링이나 무슨 로드나 이런 것들이 회전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고형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편모에 프로펠러 운동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0번 그림은 전형적인 식물세포를 모식조로 나타낸 것이다. 자, 식물세포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식물세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낸다면 낼 수 있겠지. 뭐뭐뭐뭐 중에 하나다라면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봤을 때 기억은 이 세포 기질을 나타내고 있죠. 뭐뭐뭐 중에 하나니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니은은 잘 보면 여기 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선이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니은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오늘 시험 받지 않나요? 오늘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세포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요것도 세포벽이고 요것도 세포벽이고, 여기서 가운데 라인 있죠? 이거 오늘 배웠던 뭐야? 중엽이 되겠죠. 중엽. 그래서 얘도 세포벽이고, 저쪽 세포의 세포벽, 디귿은 요쪽 세포의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를 항상 잘 그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게 2차 세포벽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 문제에서 1차 세포벽라고 알려줬죠. 1차 세포벽, 얘도 1차 세포벽. 오늘 또 배웠죠 이거. 1차 세포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팩틴이 있죠. 리그닌 혹은 슈베린, 큐틴은 2차 세포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려요. 그다음에 리을은 모양 보니까 엽록체네요. 엽록체. 나머지 하나는 뭐뭐뭐 중에 하나 돼서 빠진 게 이제 골지체가 있네요. 골지체. 자, 1번. 기업과 눈에 존재하는 리보솜의 크기는 동일하다. 자, 이건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는 진핵이니까 리보솜은 80S고, 니은은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원핵 유래이기 때문에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죠. 틀리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어떤 순서로 들어왔는지. 모든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세포 안으로 들어왔고, 식물이 되는 아이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미 들어가 있는 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세포 내 공생설 순서로 따지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먼저 들어왔고 리을이 더 나중에 들어왔죠. 엽록체가.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아직 안 배웠나? 3번. 자, 그러면 그냥 이번에 합시다.
우리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엽록체에도 자기 자신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진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상당 부분이 진핵세포의 핵으로 이동했다는 거. 이번에 다시 알아둬서 캠벨 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실제 얘네들의 필요한 단백질은 핵에서 만들어진 RNA로부터 전사 번역된 단백질, 이 세포 기질에서 만들어진 후에 걔네들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안으로 수송해서 들어가서 쓰이는 게 훨씬 더 많더라.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엽록체도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엽록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단백질이 반절 이상이 핵에서부터 만들어서 이동돼요. 그래서 니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은 대부분 니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핵에서 만들어진 전사체가 세포 기질에서 자유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MD 기출이고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부해 두세요. 틀려. 오늘 배웠네요. 셀룰로즈, 그리고 식생물에서 배웠네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셀룰로즈 신테이즈 A, 로제타 형태로 되어 있는 셀룰로즈 신테이즈가 만든다라고 배웠죠 오늘. 막에서 합성되는 거지 미음인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미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헤미셀룰로즈나 아니면 팩틴, 이 두 가지는 미음으로 수송되죠. 합성되는 거는 뭐 SR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비되는 장소는 헤미셀룰로즈 팩틴을 분비하는 곳은 골지체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셀룰로즈는 세포막이니까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캠벨에선 제가 언급했고 나중에 동물생리학에서 배우겠다 해서 캠벨 혹시 안 들은 사람은 이 문제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오늘 간단히는 했죠. 심장에 있는 심근세포들은 계제판이라고 하는 구조물로 연결되게 되는데, 계제판,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랐어도 오늘 배웠으니까 그림 보고는 알겠지. 계제판에는 두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데스모좀이랑 A인 데스모좀과 B인 간극 연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모좀은 아까 수업 시간에 봤지만 근육이 수축할 때 그 두 세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간극 연접은 한 세포, 심근의 한 세포가 수축하면 그 다음 세포가 수축하는 그 정보의 전달의 역할을 하는 그 통로 역할을 간극 연접이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번 세포 기억에 아세트콜린을 처리하면 기억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이거는 동물생리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심근 세포는 스스로 전위를 만들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자극이 없어도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심근세포의 아세틸콜린 처리하면 오히려 더 수축력이 감소하는데, 근데 이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심근세포 중에서도 이 자율박동세포들이 받는 거고, 여기처럼 실제 수축하는, 여기는 심실의 심근세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수축을 하는 심근세포들입니다. 수축하는 심근세포는 직접 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심근세포에 영향을 주는 이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은 심장의 자율박동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 자율박동세포가 심근의 수축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틀린 보기야. 아세틸콜린 처리에도 심근세포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아세틸콜린을 처리했을 때 심장의 자율박동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때 또 활동전이 발생 빈도는 낮아지게 돼요. 낮아진다. 어찌됐든 틀린 보기가 됩니다. 1번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우리가 이번 챕터에선 배우지 않았어요. 동물생리학에 가서야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캠벨에서는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거 외에는 우리 배웠던 거죠. 자, 세포 분열 시 분할구 형성을 하는 아이는 누구다? 미세 섬유다. 근데 이거 잘 나온다고 했죠. 데스모점에서 발견되는 이 니은 동그라미는 중간 섬유다. 잘 나오는 거. 틀려. 자, 디귿은 케라틴인데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예, 데스모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데스모점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디귿에 해당하는 건 케드헤린이다. 틀려.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연접비는 간극 연접인데 대부분의 세포질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수업 시간 배웠을 때 1000달톤 정도의 분자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아미노산으로 따지면 9개 아미노산이죠. 곱하기 110 하면 990달톤이니까 거의 9개 아미노산들만 이동할 수 있지 단백질은 보통은 9개 아미노산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포질 단백질은 간극 연접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작은 아미노산이나 작은 호르몬이나 뭐 칼슘이나 뭐 수소 이런 이온들 정도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려요. 자, 그 다음에 5번 안 배웠네. 5번. 횡격막. 우리 횡격막은 숨을 쉬는 근육이죠. 이것도 캠벨에서 배웠지만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얘는 특이한 게 얘가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수축할 수 있는 근육세포고, 그 다음에 이 근육세포인데 얘는 모양 자체로는 골격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했죠. 골격근은 세포 연접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극 연접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고 수요일날 봬요. 안녕.